전국 투어의 막이 마침내 오릅니다. 다음 주 방송될 불꽃야구 15회는 단순한 경기 그 이상입니다. 이번 회차는 그동안 불꽃야구가 쌓아온 모든 감정과 드라마, 그리고 예상을 뒤엎는 전개가 한데 모인 결정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진이 직접 가장 파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스토리라 자신있게 말할 정도니 기대감은 이미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번 15회부터는 전국 투어 연속 직관 경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한 도시, 한 경기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잇는 연속 일정, 그 속에서 벌어질 선수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팬들과의 생생한 교감이 고스란히 담기게 됩니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숨결, 카메라가 잡아내는 표정, 경기장 밖에서 터져나오는 환호까지 모든 것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사실 불꽃야구는 초반부터 꾸준히 화제를 모았지만 최근 들어 시청자들의 몰입도는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 14회 방송만 해도 동시 시청자 수 약 23만 명을 기록하며 최근 3주간 최고 수치를 찍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기 상승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전성기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매 회차마다 터져나오는 명장면과 예측 불가한 경기 흐름, 그리고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선수들의 인간적인 면모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타이밍에 전국 투어라는 초대형 이벤트가 시작되는 겁니다. 팬들에게는 단순한 관람이 아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선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선 구장에서의 도전, 새로운 팬들과의 만남, 그리고 연속 일정 속에서 다져질 팀워크는 그들에게 또 다른 성장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전국 투어에는 단순한 경기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대 뒤의 생생한 인터뷰, 경기 전후의 깜짝 퍼포먼스, 그리고 오직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뜨거운 열기까지. 마치 하나의 축제처럼 전국을 누비게 될 불꽃야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 속에서도 변수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순항할수록 그만큼 외부의 시선과 영향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불꽃야구는 이전에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투어 역시 단순 한흥행 이벤트가 아니라 제작진과 출연진 모두에게는 긴장과 도전의 무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불꽃야구의 상승세가 한창이던 8월 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본방송 영상들이 연이어 비공개 처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실 JTBC의 저작권 신고로 인한 비공개는 시청자들에게 어느 정도 익숙해진 패턴이었습니다. 방송 직후나 다음 날쯤 영상이 내려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복구되는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8월 9일 하루 동안 유튜브에 남아있던 불꽃야구 본방송 12회, 13회, 그리고 14회가 동시에 사라진 것입니다. 한 회가 내려가는 경우는 드물지 않지만 하루 만에 3편이 전부 비공개 처리된 것은 프로그램 역사상 보기 드문 일입니다. 특히 이 사건이 주말에 발생했다는 점은 충격을 더했습니다. 주말은 팬들이 다시 보기나 하이라이트를 통해 방송을 되새기는 시간인데 그 핵심 콘텐츠가 모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더욱 이상했던 것은 이번 비공개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전에는 JTBC 저작권 침해 신고라는 동일한 사유가 명확하게 표시되었지만 이번에는 일부 영상에서 다른 유형의 신고 문구가 나타났고 어떤 영상은 아예 신고 표시 없이 비공개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런 변칙적인 패턴은 그동안의 비공개 사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14회 최초 공개본과 12회 최초 공개본은 기존처럼 JTBC 저작권 침해 신고로 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12회의 재업로드 버전은 제3자의 저작권 침해 신고라는 처음 보는 유형의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13회와 14회의 재업로드 버전에는 신고 문구가 전혀 없이 비공개로 전환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채널 운영자가 직접 내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루에 3개의 주요 방송 회차가 동시에 내려가고 그 이유와 형태마저 제각각이라는 사실은 팬들 사이에서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SNS와 커뮤니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는 질문이 쏟아졌고 일부는 음모론에 가까운 추측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단순한 저작권 신고로 정리될 일이었지만 이번 사건은 그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더욱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초유의 사태는 단순한 콘텐츠 삭제가 아니라 불꽃야구 채널의 신뢰도와 향후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사건의 본질을 흐릴 수 있는 황당한 루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영상 비공개 사태가 벌어진 직후 온라인에서는 여러 가지 루머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중 가장 황당하면서도 위험한 내용은 바로 스튜디오 C1이 스스로 영상을 내리면서 마치 JTBC의 저작권 신고인 것처럼 꾸민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주장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 채널 운영자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부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캡처 이미지와 함께 이 주장이 확산됐습니다. 특히 불꽃야구를 오랫동안 시청해온 팬들에게까지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자 혼란과 의심이 번져갔습니다. 댓글란에는 혹시 진짜 JTBC가 아니라 채널 측에서 영상을 내린 건가요? 라는 질문이 이어졌고, 심지어 광고 수익이나 조회수 조절을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억측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C1은 이와 같은 의혹을 단호하게 부정했습니다. 운영자는 매번 비공개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직접 해당 영상 링크를 확인했고, 그 결과 JTBC의 저작권 침해 신고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스스로 영상을 내린 사례는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방송 복구 과정에서 동일한 회차 영상이 2개가 된 적이 있었고, 그중 중복된 한 편만 정리 차원에서 비공개 처리한 경우였습니다. 즉, 이번에 최초 공개된 14회가 내려간 것도 12화 13회가 비공개된 것도 모두 JTBC의 저작권 신고 또는 새로운 유형의 신고 때문이지 채널 측의 자의적인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소문은 계속 번져나갔습니다. 인터넷 특유의 빠른 전파력과 일부 시청자들의 불신이 결합되면서 루머는 순식간에 사실처럼 포장된 것입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넘어 분노와 당혹감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수년간 쌓아온 시청자와의 신뢰가 단 한 번의 오해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은 컸습니다. 이 때문에 스튜디오 C1은 영상을 통해 직접 루머를 반박하고 시청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나 근거 없는 주장은 결국 채널에도 팬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공식 해명조차 모든 시청자의 의심을 완전히 거두게 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JTBC 신고가 맞다 해도 왜 이번에는 다른 형태의 비공개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또 다른 일부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영상이 사라진 게 문제라며 운영 방식 자체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 채널 운영자가 어떤 방식으로 콘텐츠를 보호하고 외부의 제재에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사건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번 사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 것은 바로 제3자 저작권 침해 신고라는 새로운 형태의 통보였습니다. 그동안 불꽃야구 본방송이 비공개되는 경우는 대부분 JTBC로부터의 저작권 침해 신고였고, 이 패턴은 시청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이미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12회 재업로드 버전에 적용된 제3자 신고는 완전히 처음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제3자 신고는 JTBC와는 전혀 다른 주체가 저작권을 주장한 것으로 영상의 특정 부분이나 장면 혹은 음원에 대한 권리 문제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런 신고는 유튜브 시스템상 채널에 더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운영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에서 제3자 저작권 신고는 경고 누적에 따라 채널 정지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스튜디오 C1은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13회와 14회의 재업로드 버전은 신고 문구 없이 비공개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외부 신고 때문이 아니라 채널 측에서 직접 내린 조치로 해석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첫째, 제3자 신고가 기존 JTBC 신고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판단해 연쇄적인 제재를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영상을 내렸을 수 있습니다. 둘째, 마침 전국 투어와 본방송 일정이 겹치는 시기였기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이나 추가적인 위험을 피하려는 안전조치였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단순히 영상 하나를 내리는 차원이 아니라 채널 전체의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적 결정입니다.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저작권 경고가 누적되면 채널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불꽃야구처럼 팬층이 두껍고 컨텐츠 주기가 명확한 채널에게는 갑작스러운 업로드 중단은 팬 이탈과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쉽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채널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자 입장에서 제3자 신고는 원인 규명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도 골칫거리입니다. 신고자의 정보가 제한적으로만 공개되고 어떤 부분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운영자는 추측과 경험에 의존해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과잉 대응이든 소극적 대응이든 모두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이처럼 제3자 신고와 자발적 비공개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기술적 절차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채널 운영자의 치밀한 계산과 고민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앞으로 불꽃야구 채널의 운영 방식과 팬들과의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비공개 사태의 여파는 단순히 하루 이틀의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 시점이 전국 투어 첫 경기 방송을 불과 며칠 앞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제작진과 채널 운영진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8월 11일 인천 직관 경기, 그리고 그 다음날 예정된 전국 투어 첫 방송은 불꽃야구에게 있어 시즌 중 최대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이번 사건은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을 동시에 키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정도 변수가 있었는데도 전국 투어를 강행한다면 그만큼 자신 있다는 뜻 아니냐는 긍정적인 해석이 나왔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혹시 방송 품질이나 채널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도 퍼졌습니다. 불꽃야구가 지금까지 쌓아온 인기는 단순한 화제성 이상의 것이었고 이런 시점에 채널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면 전체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불꽃야구의 시청자층은 단순한 스포츠 팬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선수들의 이야기와 성장, 그리고 팀의 케미스트리를 따라가며 매 회차를 기다리는 충성도 높은 시청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본방송이 비공개되거나 다시 보기가 제한되는 것은 단순히 콘텐츠 하나를 놓치는 문제가 아니라 이야기의 흐름이 끊기는 심각한 손실로 느껴집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팬들은 스튜디오 시원 홈페이지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놓친 회차를 반드시 챙겨보려 했지만 유튜브에서의 접근성이 제한된 것은 명백한 불편이었습니다. 채널 운영자 입장에서도 이번 사건은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첫째, 예상치 못한 저작권 문제나 외부 변수에 대비한 위기 대응 프로토콜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JTBC의 신고와 제3자의 신고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상황에서는 각각에 맞춘 대응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팬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입니다. 루머가 퍼지는 속도는 대응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명확하고 신속한 공지가 없으면 시청자들의 불신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공식 해명 영상과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려 했지만 초기 대응이 조금만 늦었더라도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됐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불꽃야구의 미래 방향성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국 투어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채널은 더욱 높은 주목도와 새로운 스폰서, 그리고 콘텐츠 확장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운영의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면 협력사나 광고주 입장에서는 투자 리스크를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콘텐츠의 퀄리티와 채널 운영의 안정성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으며 어느 한쪽이 흔들리면 전체 구조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사건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로만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함께 찾아오며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시원이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팬들과의 신뢰를 회복하며 전국 투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다면 오히려 이번 사건은 채널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불꽃야구는 팬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성장해온 프로그램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왜곡된 정보보다 사실에 근거한 피드백과 응원이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건전한 시청 문화가 자리 잡을 때 불꽃야구는 물론 모든 창작자들이 더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전국 투어의 막이 오릅니다.
인천에서 시작해 전국을 누비게 될 이번 여정이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이번 사태 이후 채널이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모든 것은 앞으로의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반칙적인 비공개 사태를 어떻게 보셨나요? 그리고 이 사건이 불꽃야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견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이야기를 만드는 또 다른 불꽃이 될 것입니다.